13년 만이고요. 13년이요. 네, 또 10경기 이상 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단독 선두에 등극한 것은 약 11년 만입니다. 2017년 4월 12일에도 선두에 오른 적은 있으나 당시는 공동 선두였습니다. 벌써 로이스터 시대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로이스터,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근데 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혜진 기자가 이제 롯데 담당이잖아요. 그 본인 담당 팀이 잘하면 기자도 덩달아 신이 나나요? 너무 신납니다. 오. 사실 롯데가 한번 흐름을 타면 또 굉장히 무서운 팀이거든요. 네. 또 알다시피 봄에 강한 면모를 보여오기도 했고 사실 3연승, 4연승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연승, 6연승 넘어가니까 저도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몇몇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더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오히려 좀 침착하게 들뜨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신나 보이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스포츠 이제 유튜브에도 항상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 편집자분도 롯데 팬이어서 일할 맛이 난다고 요새. 네.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저는 이제 롯데 팬이긴 한데 그 애처로운 마음에 좋아하는 거여서 잘하고 나니까 굳이 내가 애정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롯데 팬들 주변에 롯데 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야구 볼만 난다. 진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13년 만에 8연승, 13년. 그 8연승이면 최소한 일단 지난주엔 다 이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4경기를 치러서 모두 이겼는데요. 우천시도 경기가 있었고요. 연승 기간 롯데 마운드 진짜 돋보입니다. 8연승 기간 팀 평균 자책점이 2.2인데요. 이게 특히 고원진 평균 자책점이 0.81. 와. 그냥 극강의 모두입니다. 네. 롯데 불펜 투수들은 12개의 홀드, 6개의 세이브를 합작했고요. 타자들도 힘을 내고 있는데 찬스가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8연승 기간 롯데의 득점권 타율, 즉 득점권에 주자가 있을 때 롯데 타자들이 때려내는 타율이 3할 1푼 9리인데 네. 이게 리그 전체 1위입니다. 마운드가 경기 후반에 든든하게 받쳐주고 타자들은 뽑아야 할 때 점수를 뽑는 진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롯데라는 게 놀라울 따름인 거죠. 네. 우리 야구 팬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역전승인데다가 심지어 상대의 선발 마운드가 안우진이었어요. 지금 리그 최고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이날 롯데와 키움이 내세운 선발 투수는 각각 한현희, 안우진 선수였거든요. 아무래도 선발만 따지자면 안우진 선수 쪽으로 무게추가 갔던 것이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오히려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롯데 타선은 안우진 선수를 상대로 6개의 피안타, 1개의 볼넷을 이끌어냈는데요. 이게 올 시즌 안우진 선수의 최다 피안타입니다. 반면 삼진은 3개를 이끌어내는데 그쳤고요. 또 6회까지만 하다도 2대3 팽팽하게 승부를 이어가다가 7회 3득점 비기닝을 만들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야, 혹시 이혜진 기자 어제 사직구장 가셨어요? 저는 인천에 있었어요. 어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직구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정말 상상도 안 가요. 어제 경기 시작 13분 전에 일단 매진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올 시즌 첫 번째 사직구장 매진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롯데는 짜릿한 역전승을 안기면서 사직구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네. 어제 승리로 롯데가 최종 8연승 1위에 오르면서 13년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이스터 감독 시대의 롯데 성적과 비교했는데요. 이때 사직구장, 로이스터 감독이 있었을 때 사직구장 성적이 나면 사직구장은 항상 만원 관중이 된다는 네. 걸 보여줬고요. 올해 롯데 성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만원 관중이 들었던 사직구장 올해 너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이제 롯데 이런 강세에 대한 분석, 이제 마운드 특히 이제 뒷문을 잘 막는다. 그리고 이제 칠 때 치고 막아야 할 때 잘 막는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또 어떤 점이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가장 눈에 띄나요? 저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역시 마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가운데로 불펜진은 정말 뭐 짠물 피칭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거의 점수를 안 줬습니다. 연승 기간에. 뭐 사실 구승민, 김원중 선수 등은 뭐 꾸준히 승리를 지켜왔던 선수잖아요. 저는 김진욱, 최준용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작년에 살짝 부진했던 자원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여기에 김상수, 신정락, 윤명준 선수 등 올해 새롭게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활약 또한 좀 시선을 모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8연승 기간 이 롯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빛이 났던 선수 하면 어떤 선수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안건수 선수. 그러니까 롯데에 없었던 타자 유형입니다. 네. 끈질기고요. 헛슬 플레이도 하고 지난해 이제 두산에서 방출돼 올해 롯데에 어렵게 입단했던 안건수 선수인데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톱 타자로 만점짜리 네네. 활약 중입니다. 22경기에서 타율이 3할 1푼 8리 10개의 득점을 올렸고 또 2개의 홈런 12개의 타점 안타를 27개나 때렸는데 이게 지금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안타만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상에 나가면 잘 뛰고 또 수비도 좋습니다. 롯데 팬들은 이제 우리 팀에 진짜 1번 타자 보배 같은 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팀이나 또 에이스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나균환 선수의 이름 빼놓을 수 없는 것 나균환이죠. 같아요. 예. 개막 때부터 정말 꾸준하게 활약 이어가고 있는데 5경기에서 4승을 챙겼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했던 뭐 스트레일리, 반지, 박세웅 선수 등이 살짝 부진한 가운데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저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포수 유강남 선수예요. 네. 많은 기대를 받고 오면서 부담도 사실 컸을 텐데 경기장 안팎에서 정말 좀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투수들이 이 유강남 선수에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강점을 좀 극대화시켜주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균환 선수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이면 네. 지난해와 올해 가장 달라진 게 커브 구사율입니다. 지난해 커브 구사율이 5%였는데 지금 13%까지 늘렸고요. 지금 나균환 선수가 직구, 포크,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여기에 커브까지 던지면서 상대 타자들한테 혼란을 크게 주고 있고요. 실제로 나균환 선수를 상대했던 타자들이 구종이 하나 추가되면서 더 공략하기가 까다로워졌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몇 배로 늘어나니까요. 와, 그런데 나균환 선수를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각광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마치 그 번데기가 허물을 벗듯이 새롭게 태어난 선수여서 더 좀 그 드라마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종덕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네. 마주를 했었죠. 이 마산 용마고 시절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았던 선수고요. 또 이제 입단하자마자 좀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한 수비에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그러다 보니 더 위축이 돼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스프링 캠프 평가전 도중에 이 왼쪽 팔목 골절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당시 두산에서 투수 테스트를 권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더라도 뭐 완전히 포지션을 바꾼다 이러기보다는 좀 두 가지 모두 한번 준비해 보자 차원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름까지 바꾸고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나갔고요. 지금 믿음직한 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명한 곳이 어디냐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아섭 선수가 개념한 곳이냐 야, 용하네요. 용하네요. 여기로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치면은 정말 4월의 투수는 뭐 이제 안우진이냐 나균환이냐 이 두 명 안에서 이제 선택지가 갈라질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균환 선수가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네. 또 다승 공동 1위를 하고 있고 또 이 에이스의 기본 조건이 이 선수가 나갔을 때 승률을 얼마나 좀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렇죠. 또 야수진이 얼마나 좀 집중해 주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탈삼진 1인데 성적이 지금 좀 뒷받침 그렇죠. 못해주고 있고요. 그 나균환 부분이 선수 아쉽죠. 같은 경우에는 팀 성적이 지금 덩달아 같이 올라가면서 주목받고 있어서 저도 뽑으라면 나균환 선수에게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롯데의 갑작스런 이 질주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좀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도 되면서 조마조마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주중 3연전 상대가 여기도 상승세예요. 네. 기아입니다. 지난달 26일 광주 NC전부터 어제 잠실 LG전까지 최근 5연승 상승세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인 LG를 상대로 주말 수입승을 따낸다는 것이 참 의미가 컸는데 기아가 LG를 상대로 이 수입 3연전을 싹쓸이한 거는 네. 1838일 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아도 롯데와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득점권 찬스에서 강한데 연승 기간 이 득점권 팀 타율이 3할 4푼 1리 더 높습니다. 롯데보다. 여기에 원투펀치 양현종과 앤더슨이 좀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고요. 황대인 선수, 소크라테스 선수가 요즘에 그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두 네. 선수는 지난주 5타점씩을 올렸고요. 5타점씩 올려서 10타점을 합작했고요.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9회 초 3점 홈런으로 파죽의 5연승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3연전 모두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아를 상대했던 LG 사실 초반 이번 주 직전 주까지만 해도 그냥 예년처럼 돼 가는구나.
예년처럼 하나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10위에 가 있고 네. SSG와 LG가 또 두산 팀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위권이라면 3위로 떨어진 채로 5월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탄탄한 팀인데 지난주 LG에서 무려 11개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전체 1위였고요. 어젠 뭐 실책 3개로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력이 나왔는데 지난주 LG 같은 경우에는 팀 타율이 3할 2푼 1리로 여전히 잘 쳤지만 승부처에서 수비 실책 무엇보다 이제 고우석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가 지난주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10.80이었어요. 아주 부진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고우석 선수는 오늘 허리 통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LG는 외국인 타자 오스틴의 활약이 좀 위안이 됐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네, 오스틴 선수는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LG가 야심차게 영입한 자원인데요. 26경기에서 타율 3할 5푼 1리, 2홈런, 20타점 등을 기록 중입니다. 타점 2위, 안타 2위, 타율 6위 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득점권 타율 역시 뭐 4할에 육박하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LG는 그간 외인 타자복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초반부터 맹활약 중인 이 오스틴 선수 덕분에 기대치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롯데도 사직구장 10,000원 관중 달성했다고 했는데 기아, LG 이 두 팀의 3연전에 7만 명이 모였다고요? 첫날 금요일 날 22,695명 그리고 29일과 30일에는 23,700여 명이 들어와서 만원 관중을 동원했습니다. 와. 3연전을 앞두고 LG의 성적이 또 좋았고 기아도 연승을 막 타고 있던 분위기라 양팀 관중들이 몰렸고요. 두 경기장뿐만 아니라 뭐 사직구장 만원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프로야구는 벌써 126만 명이 찾았습니다. 와. WBC에서 부진에 또 각종 사건 사고로 올해 프로야구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엘로끼가 지금 호동적으로 이끌어지고 있고 네. 또 초반 프로야구가 뜨겁게 순위 경쟁 구도가 이어지면서 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자, 5연승의 기아는 지난주 8위에서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체 순위표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쉬었다가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기아가 지난주 8위에서 5위까지 뛰어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한 주 사이에 또 순위표가 요동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세영 기자, 현재 순위표를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롯데가 14승 8패로 15승 9패에 2위 SSG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선 1위고요. 3위는 15승 11패 LG입니다. NC가 지난주 4승 2패를 거두면서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것도 눈에 띕니다. 기아도 12승 11패로 지난주 8위에서 공동 5위로 올라섰습니다. 12승 1무 11패의 두산이 기아와 함께 공동 5위고요. 12승 12패 5할 승률을 마친 삼성도 지난주 9위에서 7위로 점프했습니다. 무려 7개 팀이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현재 8위는 키움이고요. KT는 최근 9연패에 빠지면서 9위로 순위가 떨어졌고 하나는 최근 5연패에 빠지면서 최하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7개의 팀이 승률 5할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팀한테도 다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유독 많이 진 팀이 있다. 라는 이야기로 반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9위에 위치한 KT입니다. 9연패예요. 그렇습니다. KT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30일 수원 삼성전까지 9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KT가 9연패에 빠진 것은 2016년 이후 약 6년 9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이 개막전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KT이기에 더욱 놀라운데요. 이 연패 기간을 보면 투타 모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점대로 최하위고요. 팀 타율도 2할 1푼 6리로 9위였습니다. KT는 오늘 포수 강현우와 외야수 송민섭 또 내야수 신봉규, 이상호 등 4명의 선수들을 동시에 2군으로 내려보냈는데요. 아무래도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연패 중에 석점차 이내의 승부, 굉장히 치열했던 승부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6연패 중에 2점 차 이내로 진 것이 무려 5경기나 됩니다. 마운드, 특히 불펜진이 지금 가장 속을 썩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KT의 팀 평균 자책점을 보니까 7.17. 10개 구장 중 압도적으로 안 좋습니다. 여기에 타자들도 이혜진 기자 말하는 것처럼 좀 부진한데 지난주 KT 타자들은 6경기에서 고작 14점을 뽑는 데 그쳤고요. 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9회 말과 10회 말 연속해서 1사 1, 2루의 득점 찬스를 잡았는데
한 점도 뽑지 못했고 결국 0대1로 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5연패 팀은 10위에 위치한 한화입니다. 네, 좀처럼 좀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즌 성적 6승 1무 17패로 2할 때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만 지금 승패 마진이 벌써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 첫 달 성적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인데요. 사실 하나가 계속 하위권에 머문 것은 사실이지만 올 시즌에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전력으로 좀 출발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큰데요. 마운드도 마운드인데 이 타격적 침체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팀 타율 2할 1푼 7리로 현재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거든요. 외인 타자 오그레디 선수가 부진 끝에 2군으로 갔고요. 또 최은성, 노시환 선수 등은 조금 좀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좀 크고 작은 실수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 좀 집중력 있는 경기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저는 몰랐어요. 진짜 올해는 진짜 잘할 줄 알고 5강 경쟁 후보라고 했는데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그때 기자분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한화가 가을에 볼 수 있다. 갈 수 있을 수도 있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오히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년 통틀어서 지금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베로 감독이 아직도 저는 수베로 감독이 이게 승리를 하는 야구인지 육성을 하는 야구인지 지금 하나는 육성을 하는 야구 필요 없거든요. 네. 승리를 따내야 되는 야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기용법을 보면 지금 필승조나 이런 것도 완전히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답답한 경기 운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5월 한 달 지켜보고요. 뭐 계속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정세영 기자가 사과 방송을 한 해 특집으로 하는 걸로 반성 방송을 한번 하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데리고 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네. 자, 근데 이게 한화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상 그 마운드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특급 신인도 있고요. 그 이제 정말 기대주도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문동주 선수 NC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 초반에 뭐 흔들리긴 했지만 6이닝 사실적으로 나름 마운드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타자들이 도움을 못 주고 있는데요. 이 문동주 선수가 마운드에 있는 그러니까 4월 6일 삼성전 1, 2회 이후에 문동주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던 20.2이닝 동안 하나 타선은 단 1득점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불운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네. 문동주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타자들이 힘을 못 쓰니까 하나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팀 다 지금 이제 수입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덕분에 삼성 같은 경우도 5연승을 했어요. 사실 삼성이 전전주에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삼성이 좀 위기다. 네.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분위기 반전을 했습니다. 네, 올 시즌 초반 순위표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유난히 좀 연승, 연패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팀이 바로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이 좀 있습니다. 개막 직후에 6연패를 하면서 좀 불안하기 시작했지만 또 지난주에는 좀 5연승을 거두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그 경기가 우천 취소됐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지난주에 전승을 거둔 셈입니다. 또 NC도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개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5연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탔지만 그러다가 또 5연패를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3연승을 거두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과의 경기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이제 삼성을 방문해서 두산 경기도 눈길을 모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엽 두산 감독이 부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화제가 됐습니다. 네. 팬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예상했는데 이승엽 감독의 선수 시절 모습이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중계 화면에 이 벽화가 자주 비춰져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 이슈에 휩싸였던 김유성 선수는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8일 인천 SS전이었는데요. 불펜으로 나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좀 긴장한 듯이 좀 볼넷 2개를 내주긴 했는데 전체적인 구위 자체는 괜찮았다는 평가입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요. 김희성 선수가 최고 149, 평균이 한 147 정도의 직구를 던졌는데 키가 커서 타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날 그 해설을 했던 이성우 해설위원도 지금 뭐 직구 구위 같은 경우는 프로급이다. 여기에 슬라이드가 종으로 떨어지는데 이 종 슬라이드도 다듬으면 상당히 1군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네, 학폭에 대한 논란은 김유성 선수 관련해서는 좀 마무리가 된 듯한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마무리했고 피해자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승엽 감독도 경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와 이제
그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잘 고쳐지는 네.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무리를 빚었던 선수들 또 이제 네. 문제 소지가 있는 선수들은 대표팀에 뽑지 않는다라는 방침이 더 확고해지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예비 명단 198명이 확정돼서 발표됐는데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발을 했는데 최근 회의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선수는 대표팀에 발탁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모았는데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비행위를 저지른 선수가 대상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배지한 선수 그리고 안우진 선수 등이 이번 예비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배지한 선수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 당시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고소를 당했던 전적이 있고요. 안우진 선수는 희문고 3학년 재학 시절 2017년이죠. 이때 학교폭력 가해로 야구 소프트볼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명단 관련해 가지고 그 저희가 지난주에 제일교포 출신 안건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 문제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안건수 선수도 일단은 후보 명단에는 이름을 올린 거죠. 네, 포함이 됐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안건수 선수는 제일교포 3세잖아요. 네. 이 병역법에 따라 올해까지만 KBO 리그에서 뛸 수 있는데 현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항상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뛴다고 말했는데 만약 아시안 게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병역 면제 혜택을 얻어 계속 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고 뭐 사실 가능성이 엄청 많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 구단당 최대 3명을 출전해야 되는 원칙이 있거든요. 네. 현재 롯데에서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이만 13명입니다. 더기 외야는 뭐 이정우, 뭐 최지훈 선수도 좀 경쟁이 치열한 곳이거든요. 꾸준하게 활약을 이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안건수 선수가 더 활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매주 그 순간순간마다 순위표가 요동을 치고 있고요. 또 선수들의 활약이 대표팀 발탁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번 주 매치업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주중 3연전부터 짚어주시죠. 네, 잠실에서 하나와 두산이 맞붙고요. 또 인천에선 SSG와 KT가 경기를 펼칩니다. 또 창원에선 LG와 NC가, 광주에선 롯데와 기아가, 또 대구에선 키움과 삼성이 만납니다. 네. 일단 기아 롯데전이 가장 팬들의 그렇죠. 예.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8연승과 5연승 상승세 두 팀. 또 이제 롯데와 기아는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또 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주말 3연전 매치업은 어떤가요? 이번 주말은 어린이날이 껴있어서 더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창원에서 기아와 NC가 만나고요. 또 대전에서 KT와 하나가 만납니다. 잠실에선 LG와 두산이 만나고요. 또 키움과 SSG가 고척에서 또 부산에선 삼성과 롯데가 만납니다. 항상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잠실에서 두산과 LG의 엘리니 두리니 대결이 네.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팀이 이길지 여기가 가장 제일 큰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요건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왜 LG 팬과 두산 팬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요? 한 지붕 두 가정으로 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번 주에 그러면 어디로 향하세요? 저는 일단 주중에는 잠실로 향할 예정이고요. 네. 주말 스케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기자는요? 저는 주중에 인천 문학으로 가는데요. 아무래도 SSG 경기를 또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선두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니까 제가 또 재미난 소식을 취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왠지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정말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로 시작해서 예,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방금 전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 경기가 마쳤습니다. 서울 SK 대 안양 KGC 100대 91로 서울 SK가 승리를 가져가서 승부가 원점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